여러분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최악이라고 합니다. 작년 수출이 말입니다. 10.3%나 떨어졌거든요. 금융위기 한창 때가 2009년인데 그 당시에 13.9%가 떨어졌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최악이에요. 게다가 총액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424억 1천만 달러. 이게 2018년에 6천억 달러까지 넘었잖아요. 그래서 막 수출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수출에 금자탑을 쌓았다 하면서 박수도 치고 환호하고 진짜 난리가 났는데 이게 그냥 1년 천하로 끝난 거예요. 5,424억 1천만 달러로 뚝 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6천억 달러의 금자탑은 어디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경제위기다. 제가 경제위기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거든요. 실제로 수입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6% 감소해서요. 5,032억 3천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무역서지 흑자 규모도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전년이니까 2018년이죠. 2018년보다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무려 말입니다. 43.7% 급감했어요. 43.7%. 그래서 391억 9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작년은 500억 달러가 넘어섰잖아요. 500억 달러가. 예, 2018년 말입니다. 500억 달러가 넘어섰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진짜 명실공히 뭐 경제적으로만 큰 것이 아니라 수출을 통해서 이익도 흑자도 많이 내는 그야말로 알짜배기 국가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게 뭐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요. 2012년인가요? 남유럽의 재정위기 왔을 때 그때가 아마 그리스가 아주 가장 힘들었고요. 스페인이나 혹은 포르투갈 여기에 재정위기가 왔는데 이거 포퓰리즘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처럼 돈 막 풀다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나중에 결국 국가 회계까지도 조작할 정도로 이게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고 권력을 탐하다 보니까 돈을 다 뿌리게 되고 다 뿌리게 되니까 너무 많이 뿌려서 재정위기가 온 거거든요. 이게 2012년인데 2012년에 282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282억 9천만 달러. 그때 이후로 지금 최저치입니다. 수출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이 지금 끊어지고 있다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경제위기라고 지금 난리가 나서 진짜 호들갑을 많이 떨을 때예요. 언론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하면서 난리가 나고요. 정부는 뭐 TFT 어떻게 구축해서 해야 될지 이렇게 난리를 쳤던 사례들이에요. 이 정도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용하죠. 예. 왜냐하면 올해죠. 올해 총선이 있으니까 수출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광고 홍보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질 않아요. 정부가. 그러니 이 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판이. 저는 이 수출 불황 저는 첫 번째 요인이 있잖아요. 첫 번째 요인이 전 정부라고 봅니다. 정부라고. 세 가지 요인을 전 들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정부 요인이에요. 정부의 무관심, 정부의 정책 잘못, 정책 실패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수출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란 정책으로 기업한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줬습니까? 최저임금에 주 52시간제, 법인세 인상에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다 비용으로 늘어나서 수출할 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중국하고 경쟁력을 논한다면 뭐 말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최악인데 근데 제품에 대한 가격까지 또 올라간다면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중국뿐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베트남이 따라올 날, 인도네시아가 따라올 날, 인도가 따라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제조라는 것은요. 전 세계가 점점 평준화돼 가고 있습니다.
제조 기술 자체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가면요. 참 굉장히 어려워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최악으로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으로 된 이유는요. 바로 정부의 정책이 그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이죠. 지금 1단계 합의가 곧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뭐 2단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1단계 합의가 돼서 뭐 물동량이 많아지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거래가 활발할 거냐? 일정 부분은 활발하겠죠. 그렇지만 1단계 합의는 2단계 합의로 가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전쟁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뭐 명쾌하게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서 경제가 막 부흥이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해는 더 심했잖아요. 1단계 합의도 안 됐으니까 서로 관세 폭탄을 마구 날리죠. 그죠? 환율 폭탄도 날리고 관세 폭탄도 날리고 기술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수출을 얼마나 합니까? 25% 이상 우리 수출합니다. 예, 우리 전체 수출액의 말입니다. 25% 가까이 돼요. 넘어요. 어떨 때는. 그러니 중국이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6% 성장을 못하니 우리도 떨어질 수밖에. 미국에는 우리가 15% 정도 수출합니다. 전체 수출액에.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심하죠. 철강에 대한 견제, 자동차에 대한 견제, 가전에 대한 견제, 뭐 IT 제품에 대한 견제까지 지금 미국도 견제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당연히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그렇게 쉽게 해결될 모양새는 안 보여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뜰 수 없듯이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세계 패권을 쥐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진통이 계속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출도 쉽지 않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가 반도체 단가가 엄청 하락했죠. 반도체 단가라는 게요.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수요가 그만큼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수요는 떨어졌는데 공급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반도체 단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요. 뚝뚝 떨어질 수밖에요. 이게 우리 수출에 치명타를 줬어요. 반도체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비중으로 보면 한 20% 정도 되거든. 20% 좀 넘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반도체 수출 자체가.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수출도 어려워지겠죠. D램 8GB 기준으로 보면요. 2018년 12월에는 7.25달러였습니다. 7.25달러. 이게 1년 만에 2.81달러로 61.2%가 뚝 떨어진 거예요. 61.2%. 이게 바로 세계 무역 전쟁의 여파. 예. 여기에 뭐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똑같고 이러니까 떨어질 수밖에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28GB 중심으로 하면 4.66달러에 4.12달러로 떨어졌습니다. 4.12달러로.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도체 자체가 수출이 뚝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예. 실제로 보면 물량으로 보면 7.9%밖에 안 떨어졌지만 금액으로는요 25.9%나 급감했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반도체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중국하고 수출이 많이 빠지니까 컴퓨터는 20.6%가 떨어졌고요. 디스플레이는 17.6%, 석유화학은 14.8%, 석유 제품은 12.3%예요. 우리가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상품이 보통 한 13개 주력 품목이라고 해요. 근데 13개 주력 품목 중에 제대로 버텨낸 것은 한 개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개도 없다. 예. 그만큼
지금 수출은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이 곤두박질 치는 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중 무역 갈등이 한 100억 달러 까먹었고요. 반도체 업황 부진이 한 328억 달러 까먹었고요. 유가 하락이 134억 달러 까먹었다고 지금 산업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본과의 경제전쟁, 지금 언론이 거의 안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제전쟁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대기업은 그나마 버틸만해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인가요? 솔브레인이 뭐 불화수소 99.99% 어떤 최고급품의 불화수소를 생산한다는 공장을 지었다는 게 뭐 난리를 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과의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수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어떤 경제전쟁도 수출에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나중에 지금 말고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결국은 조사돼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우리의 손실이 얼마이다. 이게 정확히 나올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일본과 경제전쟁 벌리면서 우리한테 피해 없다고 정부는 자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어렵다. 지금 일본 수출길이 막혔다.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수출 애로 사항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믿지 않습니다. 그건 믿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 거냐 수출이 판을 바꿀 수 있을 거냐 세상을 바꾸는 뉴스가 될 수 있을 거냐 수출 자체가 말입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대외 변수가 너무 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무역전쟁이 1단계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1단계 합의는 2단계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전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다가 미국과 이란의 어떤 정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그죠? 사령관이 죽었죠. 미국의 어떤 드론 미사일 공격으로. 그렇게 되면 이 중동 전세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중동 전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타격도 굉장히 클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유가가 오를 겁니다.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유가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었었거든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유가까지 오르면 우리는 수출에 더 큰 부담이 되겠죠. 반도체가 일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어쨌든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서면 좀 다행이고 수출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떨어져서 올 12월까지 13개월 연속 수출이 떨어졌잖아요. 작년 12월에 1.7% 떨어졌고요. 올 12월에는 마이너스 5.2% 좀 폭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부터는 계속 두 자리다가 12월에 5.2 한 자리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월에는 무조건 플러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왜냐고요? 2월은 명절이 지난해에는 2월에 있었는데 이게 1월로 옮겨왔습니다. 1월로 옮겨왔기 때문에 아마 1월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2월은 대신에 플러스가 될 거예요. 3.5일이라는 시간이 작년보다 더 있으니까 말입니다. 2월은 분명히 플러스가 되겠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죠.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서야 경제가 좋아져야 최고죠. 그런데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진다고 하니까 마음은 점점 아파지는 것은 왜일까요?